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재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4월 20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이 2%를 넘게 상승을 했고요. 다우가 1.4%를 넘게 상승을 하면서 다우는 21선을 좀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죠. 나스닥도 5일선을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시장도 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그래도 제 회복한 5일선을 좀 지켜주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시장도 계속해서 이 곡물가 관련한 종목들과 쌍용차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만 수급이 들어오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시장의 종목들은 정말 움직임이 상승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오늘 시장도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줬던 시장이죠.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 좀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던 매매들은 아니었고요. 사실 오늘 오후장에 KG 스틸을 좀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 그 종목을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좀 조정을 주지 않아서 놓치는 바람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종목이었는데 아쉽게 이 종목을 놓친 게 오늘 제일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흥국 FMB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 FMB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한국 FMB가 오늘 그래도 나름 좀 괜찮은 모습으로 움직인 종목이에요. 이렇게 이제 저항받던 자리, 물론 이런 앞에 매물대들이 존재를 하죠. 이런 매물대들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건 뭐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이제 뚫고 가는 자리가 좋았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 종목이 거래도 좀 터트리면서 이런 저항 라인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응을 좀 해봤어요. 자, 이렇게 계속 윗꼬리 달고서 뚫지를 못하던 자리였죠. 자, 분봉상 보면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요. 저는 여기에 돌파 나올 때 대응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이제 가장 좀 좋았던 자리죠. 근데 여기서는 대응을 못했어요. 이때 시간이 12시경이라 이때는 제가 좀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나오고 이제 떨어지는 자리에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좀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눌림목 자리죠.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수익 내는 게 좋았는데 저는 조금 뒤늦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거래가 좀 터지면서 음봉을 그리면서 빠지는 자리여서 매수를 했다가 바로 이제 좀 몇 호가 위에다가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 살짝 흔들긴 했지만 결국에는 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들고 있었다면 뭐 수익을 좀 잘 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는 뭐 약수익권에서 매도를 했고요. 다시 떨어질 때 여기가 이제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돌파된 고점 자리죠. 여기가 이 자리에서 이제 돌파를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꼬리 자리 돌파를 했던 자리죠. 그래서 저는 조금 위쪽에서 잡았어요. 안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요쯤에서 잡아서 이렇게 수익 줄 때 저는 빠르게 이제 여기서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그래서 좀 더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반등 구간 계속 나왔죠.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을 잘 지켜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저는 뭐 짧은 구간 좀 수익을 챙겼어요. 이 자리가 이제 가장 좋았던 자리인데 아쉽게 이제 이 시간에는 제가 좀 자리에 없어서 대응을 하지는 못했고요. 자, 흥국 FMB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매수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아쉽게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없어서 요거를 수익을 못 냈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이제 몇 호가 위에다 매도하고 첫 번째 매매는 마쳤고요. 자, 두 번째 매매는 여기서 이제 매수했죠. 여기가 이제 돌파된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 조금 아래쪽으로 빠졌죠. 근데 저는 조금 위쪽에서 매수를 했어요. 안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익 줄 때 빠르게 수익 챙겼고요. 일부 물량 들고 있다가 다시 이제 반등 줄 때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마무리했죠. 자, 이렇게 해서 흥국 FMB 약수익으로 좀 매매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파워로직스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오늘 수급적인 측면만 보고 좀 대응을 한 종목이에요. 일봉상의 위치는 사실 대응할 만한 자리가 전혀 아니었죠. 이렇게 이제 저항받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이제 좀 슈팅이 나오면서 그래도 나름 괜찮은 모습으로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정 줄 때 첫 번째 눌림목 자리에 바로 매수했고요. 상승 나올 때 일부 물량 수익 실현했는데 조금 흔들었죠. 근데 좀 버텼어요. 그랬는데
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척 하다가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윗꼬리 달고 죽길래 일부 물량은 요 위쪽에서 매도하고 나머지 한 25% 물량만 이렇게 윗꼬리 달고 빠질 때 이제 매도하면서 전체 물량 다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 종목도 뭐 특별한 이슈나 뭐 강한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전 수급만 보고 좀 대응을 한 종목이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아침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 나오고 조정 나올 때 빠르게 이제 매수를 했고요. 상승 나올 때 분할로 매도하고 수익 챙겼고 이런 자리 이제 돌파하면서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윗꼬리 달고 빠지길래 바로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워로직스 매매도 좀 마쳤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한솔 로지스틱스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종가 베팅 자리나 시가게 매매 자리 나오면 대응을 하려고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좀 뽑아놓고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장 막판 때쯤에 이렇게 이제 양봉을 그려가면서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종가 베팅 자리를 안 주고 장 막판에 이렇게 뚫고서 이렇게 막 날아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돌파하는 자리에서 제가 쫓아붙어서 좀 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슈팅이 살짝 나왔는데 결국에는 아랫꼬리, 윗꼬리 달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죽었죠. 그래서 전량 빠르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고요. 자, 요 자리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이렇게 수급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오길래 최근에 이제 종목들 이렇게 날라가죠. 막 이런 식으로 매수 기회를 안 주고 그래서 종가 베팅 자리 또 만들면서 위로 날아가나 싶어서 제가 조정 줄 때 매수를 했어요. 근데 생각과는 달리 위로 뻗질 못하고 이렇게 이제 상승 나왔다가 빠지길래 일부 물량 위에서 챙기고 조금 빠질 때 또 챙기고 해서 이 종목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종가 베팅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이제 조정 줄 때 매수했고요. 이렇게 윗골이 달릴 때 위쪽에서 슈팅 나올 때 일부 물량 매도했고요. 다시 떨어질 때 아닌가 싶어서 바로 매도하고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쪽으로 쭉 빠졌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이제 윗꼬리를 만들면서 쫓아오면은 물린다라고 계속 공포감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완전히 모양이 망가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위쪽에 좀 매물이 있는 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조금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세 종목 좀 매매하고 오늘 매매는 마무리했고요. 바로 시장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 스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스틸 오늘 좀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종목을 제가 좀 놓쳤어요. 이 종목도 계속 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 이제 종가 베팅 자리나 시가갭 자리 나오면 대응을 하려고 보고 있던 종목이죠. 그런데 오늘 장 막판에 이게 슈팅이 나오면서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욕심을 내서 그냥 쫓아붙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싸게 잡으려고 요 윗꼬리 자리에다가 제가 매수 대기를 좀 해놨거든요. 여기까지는 좀 떨어지겠지 싶었는데 요게 이제 기회를 안 주고 바로 음봉 하나만 만들고 날아가는 바람에 이거를 진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한숨만 좀 쉬었네요. 그래서 아쉽게 이 슈팅 구간을 수익을 좀 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놓친 게 오늘 가장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강한 수급이 옷장에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강력하게 굳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죠, 모양이 또. 1차 파동 이후에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런 이제 깃발 패턴 만들었죠. 자, 그래서 2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구간이고 거래 대금 뭐 돌파는 못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진짜 준수한 거래 대금이죠. 5천억을 넘게 터뜨렸기 때문에 오늘 장 후반부에 가장 이제 빛났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의 대장주였고 내일 움직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으로 수익 내신 분들 있다면 매매 잘 하신 거라고 보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금강 철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 철강이 오늘 상한가에 또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파동상으로 3차 파동이 다 나온 구간입니다. 이렇게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그래서 높은 구간으로 진입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52주 신고가로 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리는 아주 좋습니다만 저는 웬만하면 3차 파동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이 종목도 요 자리가 이제 제일 좋았죠. 이제 요 자리 돌파 나올 때 여기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았고요. 여기서 이제 대응하는 건 조금 위험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눌림목 대응해서 이런 자리 대응을 했다라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종목은 뭐 시장 중심주 그런 대장주격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등주로 하이스틸이 움직였으니까 이 종목도 같이 좀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크라운 제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운 제가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 결국에는 곡물과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빙과류, 그리고 과자류, 가격 상승 전망이 좀 나오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갑자기 이 종목도 좀 슈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숨도 안 쉬고 뭐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크라운 제가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니까 크라운 제가 홀딩스, 뭐 혜태제가 식품 이런 종목들 같이 움직였는데요. 이 종목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도 호가도 얇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정석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 대응하는 거는 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맥널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커피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인데요. 이 원두까지 수급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한 차례 이제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올 때부터 그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이고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왔는데요. 분봉상의 움직임은 오전에 너무 급했고 이게 상한가를 찍었다가 풀리고 나서 이제 좀 마감이 돼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등주로 움직인 종목이 흥국 FMB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좀 대응을 한 종목이죠. 이 종목은 이렇게 이제 일봉자리 돌파할 때 좀 정석적으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서 수익을 좀 냈고요. 이 종목도 이제 이등주기 때문에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어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21선을 좀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제 생각과는 뭐 전혀 반대로 움직였죠. 오히려 장 초반에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다행히 아랫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양봉으로 좀 전환을 시켰습니다. 5일선을 잘 유지를 해줬고요. 다만 이제 21선을 아직 회복을 못하는 흐름이라 이게 굉장히 아쉽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21선을 빠르게 회복을 해야 이 투심이 굉장히 안정될 수가 있고 빠르게 이 박스권 고점 자리 좀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21선을 좀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별로였죠. 코스닥 시장은 이제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5일선을 지켜주긴 했지만 조금은 별로입니다. 그래서 21선을 저항을 받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내일 좀 양봉을 뽑아주면서 빠르게 21선을 좀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 고점 자리 또 도전을 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코스닥이 훨씬 더 흐름은 좋죠. 그래서 양시장 모두 21선을 회복을 해주는 게 가장 좀 급선무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측면이 장중에는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어요. 근데 장 막판에 요게 플러스 수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장중에 좀 흐름이 좋았으면 좋은데 장중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수급을 보여주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이 이제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음봉이 만들어졌었죠. 근데 이렇게 장 막판에 살짝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동시호가에 이제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여기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시호가에 플러스로 전환시킨 거라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 그래서 내일이라도 좀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이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어제 매수한 수급의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를 또 뱉어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음봉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늘도 한 차례 좀 상승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 시장도 내일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 그나마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미국 시장이 어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또 문제가 됐어요.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이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25%가 지금 폭락을 했거든요. 자, 넷플릭스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넷플릭스 차트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25.36%가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이거 진짜 충격이죠. 이게 고점 대비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인가요? 이게 700불에서 현재 250불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63%, 이거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자, 재작년에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출발을 했던 지점 그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사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아라는 말이 있듯이 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간이 이제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악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또 기회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뭐 거의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오래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거의 정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넷플릭스 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미국 시장이 오늘 저녁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기대감이긴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 시장도 21선을 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21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려면 어쨌든 미국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이틀간 플러스 수급으로 좀 들어왔다라는 거,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종목들의 흐름은 완전히 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듯한 흐름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죠. 대형주 중에서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흐름이고, 그나마 일부 섹터,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와 조선주 섹터에 대형주에 그래도 조금 좋은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 그게 조금은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21선을 회복을 해준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거기에 더해서 계속 플러스 수급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시장은 이렇게 코스피 시장이 이런 박스권 고점을 터치를 하러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아마 코스피 시장에서의 분명히 움직이는 섹터 또는 주도주로 치고 나가는 흐름의 모습이 보이는 종목들의 출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체크를 하면서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